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나경원 전 대표입니다. 나경원 대표가 백의종군 했잖아요. 선대위 모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다른 사람, 중도 확장성 있는 사람을 꽂아주십시오 하고 선대위 안 들어갔잖아요. 다 그냥 선대위 이름들 올리려고 다 혈안이 돼서 눈이 뻘개가지고서 그냥 다 달라붙어 있는데, 그러나 외곽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SNS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을 딱 전달하면서 정권 탈환에 큰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꼭 텔레비에 나와서 일선에서 난리치고 윤석열 또 따라다니면서 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권 탈환의 주역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지원해주는 국민들,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이런 실력자들이 자기 자리를 양보하면서 중도에 도움되는, 청년표에 도움되는 사람 자리 양보하고 자기는 뒤에서 자리 없이 하는 이런 사람이 큰 공헌을 해줄까요? 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나경원 대표의 그건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족이 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면서 엊그제는 윤 후보에게 찬성하라고 압박하더니 오늘은 느닷없이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참 딱하다. 문정부의 북한 바라기는 판문점 정상회의,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이어 임기 말 종전선언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문정부의 모습은 구한말이라고 할까? 국무성 관계자는 물론 미 상하 의원들 모두 북핵이나 북한 이슈보다는 산업 재편의 시대에 튼튼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으로 경제 안보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만을 구걸하고 있으니 마치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북 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구한말의 쇄국 정책과도 같았다. 지금은 안보 동맹을 넘어선 경제 동맹으로 한미 간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때이다. 더 이상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은 통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5G,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와 문 정권은 종전선언이란 평화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한다. 그래야 남북의 전쟁 종료, 평화의 유지가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등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 참 환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남북한 종전선언은 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은 안 된다. 북한의 핵 포기 등 핵에 대한 변화를 조건으로 하는 종전선언이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은 북한의 도발 중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4년 반간 충분히 목도해왔다. 판문점 선언,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의 무장 해제만 가져왔을 뿐이다. 그들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을 뿐 아니라 동해상의 침범은 물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처형하고 불에 태우는 등의 끔찍한 만행이 계속되어 왔다.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은 자명할 뿐 아니라 그 이후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은 명약관화하다. 좌파들은 종전선언으로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없어졌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안 되어야 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문정부보다 더한 북바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일본 정부가 무조건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니 그 주장에 동조하면 친일이라고 한다. 그럼 종전선언을 반대한 영킴, 마이클 맥콜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미 연방 하원도 친일 의원인가? 딱한 논리이고 유치한 발상이다. 이 후보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문정부의 시즌2가 맞다. 아니, 계약된 문정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나경원 전 대표가 물론 이제 원내대표도 하셨고 정치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정치 감각이 있죠. 이제 책임 있는 국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 정치 감각이 대단하네요. 종전 선언이 친일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논리, 이 이재명의 억지, 피하고자 하는 거 아니면 돌파하고자 하는 거에 무슨 방법 없어요. 그냥 휙가닥 했기 때문에 종전 선언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친일 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하는데 드디어 친일까지 종전선언하고 친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이래서 그 이가 애국적인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그림 그다음에 국제정치적인 그 이 해안 이런 걸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을 해야 이재명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윤석열 캠프 주변에 인사들 이준석 등 보면은 그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 이런 걸 해서 오히려 되치기 공격당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치기 공격을 짝을 못 합니다. 이거 이재명 캠프에서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뜨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양반 왜 또 나와서 가만히 있지? 뜨끔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당대표 선거에서 만약에 여론조사 안 하고 진짜 당원들 투표로 그럼 압도적으로 나경원이 이겼잖아요. 나경원 대표가 됐으면 야 진짜 어땠을까? 정권 교체, 정권 탈환이 훨씬 쉽지 않았을까? 윤석열 후보도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오늘 마침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준석과 손수조를 비교하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준석과 손수조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퀴즈로 그때 등장했잖아요. 둘 다 나이가 비슷하죠? 동갑인가 비슷한가 하여튼 그래요. 그때 뭐 20대 중반에 약간 어린 나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차세대 리더들로 이제 젊은이들을 발탁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이준석은 당대표가 됐고 손수조는 장례 설계사로 일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뭐 물밑에서 정치 준비하고 있나 생각했더니 장례 지도하는 거 있잖아요. 장례를 어떻게 하고 그 장례 설계사, 장례 지도사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박수 쳤습니다. 아 멋지다. 그렇게 이준석처럼 뭐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유승민 바지가랑이 잡고 김무성 바지가랑이 잡고 그냥 그 물고 늘어지더니 박근혜 대통령 배반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유승민과 함께 배반해가지고 그냥 그 언저리에서 여의도 바닥에서 그냥 길길이 노원 3번 나가서 3번 다 떨어지면서도 2030 물고 늘어지고 뭐 물고 늘어지고 구였고 여론조사로다가 당대표 되고 아이고 또 윤석열 후보 바지가랑이 끌어안고 또 그렇게 윤석열을 공격해대고 못살게 굴더니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이제 대안이 없거든. 쫓아다니면서 부산이고 강릉이고 다 가는 데마다 윤석열 바지가랑이 들고 옆에서 사진 찍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아유 징글징글하게 붙어 다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키즈였던 손수조는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문재인 자객으로 공천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장제원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정치의 비애를 느꼈는지 어쨌는지 장례 설계사 저는 감탄했습니다. 멋진 거야. 네, 좋은 거예요. 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가족들 비통해요. 그 죽음에는 웰다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안타까운 사연의 죽음도 있을 것이고 호상도 있지만 비통한 죽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 변변치 못해서 참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천차만별하네.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설계를 해주고 멋집니다. 그게 무슨 뭐 이준석처럼 무슨 큰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 아니고 무슨 누구들처럼 돈 크게 많이 버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에 정치에 도전했다가 정치권의 쓴맛을 보고 비에 그 동네 아주 이준석 같은 놈들만 아우 징글징글한 판이거든요. 거기 물론 훌륭한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정치인들도 많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날 줄 아는 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정도 제가 잘 알아요. 그냥 아주 절반 이상한 놈들이 징글징글해 아주. 그런데 그 환멸을 느끼고 장례 설계사 그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과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일해주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손수조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인생 모릅니다.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손수조보다 이준석이 잘 된 거 같죠? 물론 액면으로 명함상으로는 잘 됐지. 그러나 누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까? 평가 아직 안 끝났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손수조에게 한 표 줍니다. 의미 있는 일 미안한 얘기지만 당대표 곧다우식으로 하는 것보단 손수조가 훨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한다. 인생
개인의 인생도요. 개인의 인생이요. 자기가 의미 있는 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게 좋죠. 돈 많은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권력 많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성공이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이거 그런 잣대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뭐 하찮은 일 같지만 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불안 초조하고 쓸데없는 돈 먹어가지고 뭐 그냥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요, 그건 불행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적게 벌어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손수조의 길 응원하고요. 앞으로 또 몰라요. 이러다가 손수조가 나중에 진짜 국민의 부름 받아가지고 큰 정치할지도 모릅니다. 부름 받아서 지가 쫓아다니면서 난리 복근형을 해서 그걸 귀엽고요. 그냥 한 단계 꾸기고 올라가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의미 있는 일 하면 국민이 부릅니다. 이준석과 손수조의 대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제 평가는 손수조에 한 표 더 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뒤에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큰 조언들 하나씩 하는 이 나경원 전 대표. 국민들이 안 버리는 거예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없으면 몇몇 의원들 훌륭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나마,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 교체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나마 그렇게 응원하는 겁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들 그냥 요거 계산하고 요거 저거 저 지방선거 착각하고 돈 어쩌고 요러다가 아주 나중에 정치적 자산 다 까먹어요. 그날이 이제 곧 올 테니까 두고 보시죠. 손수조 화이팅. 나경원 전 대표님 훌륭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응원합니다. 으아!